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2월 ITQ 파워포인트 A형 2021 버전 문제인데요. 파워포인트 2019를 이용해서 실제 시험장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먼저 수험자 등록을 하면 화면이 잠기고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이때 시험지를 간단히 파악해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면 화면의 잠김이 해제되는데 이때부터 1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합니다. 화면의 좌측에 파워포인트 2019를 열어두었고요. 우측에는 2023년 12월 ITQ 파워포인트 A형 문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자, 구경하고 비법 얻기 영상 시작할게요. 파워포인트 시험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장하는 건데요. 저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여기 답안 폴더를 보면 항상 다 똑같습니다.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열자마자 파일, 저장 누르세요. 자, 어디에다 넣느냐면 찾아보기에서 경로를 찾아갈 겁니다. 찾아보기, 문서 폴더에 가 있죠? 문서에 ITQ에 가보시면 여기요. 이 ITQ 폴더에 파일 이름을 누르시고요. 내 수험번호 12 빼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수험번호 이름으로만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저장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험번호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나시면 자, 제일 먼저 전체 구성을 보시면 슬라이드는 A4 용지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여기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마스터로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 슬라이드 크기, 자, 여기엔 없고요. 사용자 지정. 그러면 여기에서 A4 용지로 바꿔주십니다. 확인. 자, 여기에서는 현재 슬라이드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최대화나 맞춤 확인이나 별 문제는 없고요. 그냥 있는 대로 최대화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가 나타나면 6장의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요. 홈 탭에 가서 여기 새 슬라이드의 위에 거 얘를 5번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면 6개의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2번에서 우리는 이 목차 슬라이드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목차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 건데 여기가 바로 요만큼은 빠집니다. 요만큼은 2번에 써야 될 내용이고요. 위에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과 페이지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조건은 뭐를 보고 하시면 되냐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 조건에 따라서 이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우리는 화면을 여길 보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에 있냐면 보기 탭에 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갖다 놓고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네, 그러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바로 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도형을 보세요. 도형을 보면 위쪽 상단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뭘 그리시면 되냐면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요. 여기 오각형이고요. 여기 배지 도형입니다. 자, 요거 그리고 여기 제목 텍스트 상자요. 요대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삽입 도형에 먼저 오각형을 찾아서요. 네, 오각형입니다. 블록 화살표에 있어요. 누르시고 기준은 어디에다 두시면 되냐면 요 제목 아래를 기준으로 두세요. 여기에를요. 제목 아래 요 글자를 기준으로 두시면 작업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오각형을 그립니다. 자, 너무 크게 그리는 게 아니고 자, 화면을 책을 보시면서 하세요.
자, 드래그를 해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추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형이 여기가 오각형이 이쪽이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회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누르시면 네, 화살표 방향으로 반대 왼쪽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는 따로 뭐로 채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연한 걸로 넣어주세요. 되도록이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면 여기 제목 글꼴 가운데 도형은 뭐래요? 선 없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윤곽선 채우기를 넣고 나서 윤곽선을 없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도형, 여기 목차 도형이 있죠? 여기 목차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때는 다시 삽입을 안 가고 여기 도형 삽입에서 직접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누름 단추를 누르시고, 자, 도형에서 이번에는 무슨 도형이냐면 요 기본 도형에 보면 여기 배지라고 있습니다. 자, 배지를 누르시고요. 자, 좌우 공간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대략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드래그, 네, 대략 작업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색을 변경하셔도 되고, 굳이 색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안 바꾸셔도 돼요. 네, 안 바꾸셔도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뭘 하냐면, 채우기, 지금은 색을 여기 도형처럼 바꿔볼게요. 채우기에 좀 진한 파랑. 네. 왜냐면 진한 파랑이 왜 들어가냐면요. 여기 글자가 흰색 배경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갖다 놓으시고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네. 이걸 누르지 않고 방금 전에 윤곽선 없음 했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누르셔도 윤곽선은 사라집니다. 진한 선일 때는 윤곽선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요 목차 제목 텍스트거든요. 클릭하시고요. 이 도형까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갖다 넣어도 되는데요. 우리는 얘를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여기 정렬해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 있거든요. 여기 누름 단추 누르시고 맨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맨 앞으로 빠집니다. 제목 도형이 이때 누르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죠? 이대로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위에다 그냥 그 드래그해서 맞춤할 땐 요 위에 상단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맞춰 보시면 정확하게 맞춰질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뭐로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글꼴을 도둠 40 흰색 가운데 그렇죠? 도형 선 없음 벌써 했고요. 그래서 홈 탭에 가서요. 자, 도둠입니다. 클릭하고 바로 쓰세요. 도둠. 그리고 탭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꼴 40이거든요. 엔터. 그러면 도둠 40까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글자색입니다. 여기 가 누름 단추 누르고 뭘로요? 흰색. 그리고 뭐 한다? 가운데 맞춤. 네, 가로 가운데 하시면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쓰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형식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 상단의 형식이 만들어졌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뭐를 하시냐면 하단의 형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요만한 그림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그림을 삽입할게요. 하단 로고는 여기 있죠. 내 PC 문서 ITQ의 픽처. 로고 2로 작업해라. 그리고 배경은 투명색으로 해라 라는 말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자, 그림은 어디냐면요. 다시 삽입. 가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삽입 나오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문서. ITQ. 요번엔 픽처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모든 그림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처럼. 거기에서 뭐로 하라겠냐면 로고 2번이에요. 얘를 누르란 얘기죠. 로고 2번 누르시고 삽입하면 이렇게 중앙에 삽입이 되거든요.
자, 여기를 사이즈를 바꾸지 미리 안 하고요. 배경색을 투명으로 먼저 바꿀게요. 그래서 이 배경색이 투명으로 하는 건 여기 3개 있습니다. 가시면 여기 투명한 색 설정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거 보이죠? 여기 꼭지점을 누르고 이 회색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배경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대부분 이 그림은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4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자, 오른쪽 상단을 잡고 네, 이렇게 중앙에 넣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놔 보세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편한 게요. 이거에서 마우스로 굳이 드래그 안 하고요. 옮겨 놓으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렇게요.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택할 때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삽입을 했죠. 그리고 여기 요 위치가 바닥글 영역 쪽인데 여기 페이지 번호입니다. 네, 여기가 바닥글 들어갈 자리고요. 네, 자리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페이지 번호도 미리 삽입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번호는 삽입 가보면 우리는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우리는 페이지 번호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번호라고 보이죠? 네, 요거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거다. 그럼 이렇게 요 위치에 슬라이드 번호 넣습니다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닥글 넣을 건지 우리는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날짜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하남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건에 제목에는 요 번호는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 여기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까지 삽입을 했어요. 자, 이제는 마스터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여기요. 이렇게 마스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모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서식이 지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마스터를 다 만들었으면요. 여기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마스터가 닫혔는데요. 어떻게 되세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죠. 2번, 3번 이렇게 페이지 번호 바뀌는 거 보이시죠? 2번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게요. 목차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먼저 제목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도형과 그림을 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로 보면 목차라고 쓰고요. 그림을 넣고 도형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박스는 것처럼 이렇게 도형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그려서 복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무리로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만 넣어주면 네, 다 완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니은자 도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은 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확인해 보죠.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글꼴은 굴림 24, 도형의 선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의 선은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제목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목차라고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어때요? 목차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내용 개체 틀을 보시면 여기 틀이 있죠? 텍스트 내용 개체 틀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표도 삽입할 수 있고요. 여기 차트, 스마트 아트, 그림, 그죠? 그다음 인터넷, 온라인 그림, 이렇게 비디오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 틀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림이라고 있죠. 물론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삽입 탭에 가보면 그림 이렇게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개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내용 개체 틀에서 바로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삽입 그림 여는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뭐를 열으라고 그랬어요? 요 모양, 여기 요 모양이죠. 2번 여기 보시면 그림은 그림 5로 열어라.
그리고 자르기 이름을 써라.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 5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삽입 누르면 자동으로 요 텍스트, 내용 개체들이 텍스트 형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나는 뭐만 남기면 되냐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하회 탈만 남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누르시면 되냐면 그림을 누르니까 그림 도구 서식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자르기, 그 다음에 자, 요 틀을 잡고 하회 탈만 남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서도 또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다시 자르기를 눌러서 네,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기를 바꿀 게 없어서요. 그냥 이대로 마우스로 그냥 일단 오른쪽에다 이렇게 살짝 배치를 해 둘게요. 자, 이 상태 했으면 그림까지 삽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요거 맨 위에 거 하나 요거 작업해 볼게요. 자, 배치를 잘 보시면 어디에요? 여기 여기 안에다가 도형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도형을 어떻게 배치할지 우리가 눈대중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즈가 없거든요. 자, 일단 뒤에 있는 거 기역자 도형 먼저 넣어 드릴게요. 자, 지금은 그림 도구고요. 삽입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도형이 있습니다. 네, 누르시고요. 자, 맨 왼쪽부터 어떻게 그릴지 내가 대략 생각해 놓고요. 자, 맨 왼쪽 끝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드래그해서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회전 기능이 있거든요. 좌우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요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무엇을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요. 채우기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무엇을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엇으로 채워도 상관없으니까요. 누르시고요. 대신 연한 색으로 채우시라고 그랬어요. 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그냥 누르시면 되겠죠. 이전에 했으니까 윤곽선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뭐예요? 도형. 자, 요 도형, 니은자 도형 위에 뭐예요? 요 평행사변형입니다.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네, 평행사변형을 왼쪽에서가 아니라 여기는 오른쪽에서 그리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시면 어때요? 오류 없이 그리실 수 있겠죠. 드래그. 네, 제가 좀 너무 왼쪽에 치우쳤네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왼쪽에다 갖다 놓고 작업할게요. 이런 도형이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요? 글자가 흰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진한 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 해주시고요. 자, 이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도형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요? 초거대 인공지능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로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자,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줘서 원하는 위치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글자만 써줄게요. 드래그 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용법이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자, 입력만, 여기는 입력을 해놓을게요. 여기는 입력 안 했죠. 자, 이 상태로 마우스로요. 전체를 다 여기 얘를 둘러싸 주세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에하고 안 겹치게요. 빈 곳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요. 방향은 뭐든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위에를 누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목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빈 곳에서 드래그 이렇게 3개의 상자 도형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글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림 24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굴림에 24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꼴에 가서 굴림 24 엔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글자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 글자는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어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하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대로 얘를 복사할 거예요. 자, 마우스로 전체 드래그. 자,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요. 요 조절점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공간, 빈 공간에서 누르고요. 자, 마우스만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고요. 한번 떼세요. 다시 누르고 아래로 내리고요. 떼시고요. 다시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고 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 4개의 도형을 한 번에 만들었죠. 네, 한꺼번에 다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자, 왼쪽 도형 클릭하시고 1, 클릭하시고 2, 클릭 3, 클릭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초거대 인공지능,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트리플 클릭 빠르게 3번이요. 그리고 국내 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텍스트 상자 트리플 클릭. 자, 밑에 것도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때요? 벌써 다 끝났죠? 네. 그리고 얘 전체를 이렇게 도형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비슷하신가요? 색은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나 할 게 있는데 요거는 하이퍼링크 적용이라는 거 있죠? 여기 1번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6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거는요. 일단 글자에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트리플 클릭하시고요. 글자 전체 또는 뭐 드래그 하셔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넣어줘요. 어디로 가냐면 삽입에 링크제 링크. 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슬라이드 6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연결 대상을 웹페이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문서에 가보면 이렇게 첫 번째, 마지막, 다음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개체들 보이죠. 슬라이드 1, 2, 3, 4, 5, 6. 그런데 여기는 어디로? 6으로요. 그래서 요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째 거요. 그리고 확인. 네, 그럼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문자가 만들어져서요. 언제든지 나는 컨트롤로 클릭 또는 나중에 슬라이드 쇼 하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다 했고요. 자, 이제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 올려놓으시고요. 3번은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죠. 자, 기준을 먼저 보시면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이고 무엇을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작업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도 삽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동영상도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부터 맞춰 놓을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텍스트를 먼저 맞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문단이 바로 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요 별표 문단 1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채워진 사각형 문단은 바로 요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여기요. 네. 이렇게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자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도 낮추고 높이는 거 이것도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만들어 보죠. 그리고 동영상을 할 때는 뭐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까지 해라 라는 게 보이니까요. 동영상은 일단 여기 텍스트를 마무리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먼저 누르시고요. 1점 초거대 인공지능. 네, 목차에서 넣은 것처럼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나오나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틀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미리 좀 이렇게 올려서 높여주세요. 맞춰주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써볼까요? 자, 그리고 엔터 치셨는데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탭키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영어를 입력하셨으면,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쭉 입력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영어 마지막에 와서만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앞 수준으로 와야 되죠. 그것이 Shift 탭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입력해 볼게요. 초거대 능이라고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수준이 내려와야 되죠. 탭키.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먼저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네, 뭐 요거는 수정 뭐 보이면 하시고요.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다 입력하는 게 먼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문제에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문단 글머리 기호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문단, 요 별표 문단이 이렇게 해라라는 거 보이시죠? 자, 따라서 하실게요. 자, 여기요. 요 글머리 기호에서 드래그 하지 말고 여기 글자, H 글자에서 드래그.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추가합니다. 요 초자 앞에서 드래그. 자, 제목 이제 다 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홈 탭에 와서요. 글머리 기호를 넣을 거예요. 글머리 기호는 어디에 있냐면 홈 탭에 여기 단락 그룹에 여기 있죠. 첫 번째 거예요. 누름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보입니다. 그죠? 별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림 24 굵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 가셔서요. 굴림 24,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요? 줄간격 1.5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단락 그룹에 줄간격 누르시고 1.5 하면 넓어지거든요. 요 문단과 다음 문단, 요거 위아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거 이제 여기는 다 1수준은 끝났거든요. 별표,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진 사각형. 자, 여기를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글머리 기호 건드시면 안 돼요. 글자에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초자 글자 앞에서 드래그해서 끝까지 다. 자, 이제 다 띄시고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글머리 기호의 사용은 다시 들어가서요. 이렇게 사각형, 채워진 사각형 클릭. 그 다음에 굴림 20이죠. 마찬가지로 가서 굴림 20 탭을 눌러서 완성하세요. 굴림 20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줄간격 1.5.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으라는 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여기 글꼴이 20이 아니면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글자체가 좀 더 내려버려야겠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이게 자동 맞춤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렇게 위아래로 넓혀 주시면 됩니다. 할 게 더 있죠, 여기요. 휴먼하고 여기서 B자에서 클릭하고 그냥 엔터가 아니에요. Shift 엔터. 그 다음에 여기 AND하고 D 다음에 여기 ACT. A에서 Shift 엔터. 이렇게 하나의 문단인데요. 강제로 줄만 바꿀 때 Shift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제목은 24.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 수준은 20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 이제 도형을 삽입해 주시는 거거든요. 도형은 마찬가지죠.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네, 동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디오. 그래서 뭐 여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내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PC의 비디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PC 문서 ITQ 픽처에 똑같이요. 문서 ITQ 픽처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보이죠? 얘를 클릭하시고 삽입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동영상 삽입된 거 보이시죠? 얘를 그냥 원하는 위치에 그냥 그대로 사이즈 거의 바뀜이 없거든요. 네, 원하는 여기 위치처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게 있죠.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해라.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 이렇게 비디오 도구 서식으로 자동으로 와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재생을 바꿀 거니까 여기 재생 가보면 여기 탭으로요. 여기 탭에 보면요. 자, 시작을 뭘로 하래요? 마우스 클릭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동 실행하래요. 그래서 여기 누름 단추, 요 시작 부분에서 누름 단추 누르고요. 이렇게 자동 실행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게 끝나면 자동으로 되감기해서 자동으로 반복해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요 조건대로만 넣어주시면 벌써 여기도 어땠어요? 다 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60점입니다. 자, 그러면 뭐까지 했습니까? 우리는 3번 텍스트 슬라이드까지 끝났죠. 텍스트 동영 60점입니다. 자, 요번에는 4번 표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하단에 있죠? 4번 표 슬라이드입니다. 자, 도형과 표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는데요.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표만 있는 게 아니라 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리 체크를 해 보시면 모든 도형과 표는 여기처럼 글꼴을 이렇게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공서의 18포인트. 자, 그리고 여기에서 표는 여기만 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여기 상단 도형 2개, 여기 왼쪽 도형 하나가 있죠. 저기 상단 도형 2개는 뭘로 하겠어요? 여기 보면 사각형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도형입니다. 도형이 2개예요. 네, 1,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육각형 도형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2번 슬라이드 했던 것처럼요. 하나만 작업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할 겁니다. 여기도 하나만 작업을 한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복사할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 복사 기능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표 작업할 때는 도형을 먼저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부터 이 표를 먼저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놔야 여기 이 표에 이 도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죠. 궁서 18포인트입니다. 자, 표는 기본적으로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자, 지금 줄은 하나, 둘, 셋, 네 줄이고요. 칸은 하나, 둘, 세 칸이죠.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먼저 요 칸, 열부터입니다. 열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열에 4행이 되겠죠. 열이 3개, 행은 4개. 자, 여기서요. 표 슬라이드는 먼저 항상 제목 클릭. 2번. 라고 똑같이 제목은 넣어만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텍스트 내용 슬라이드 여기에서요. 표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이 몇 개예요? 3개. 스핀 단추를 하셔도 됩니다. 행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편한 방법을 하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3열에 4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오른쪽 하단에 가서요. 눌러서 최대한 하단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시고, 네, 위에하고 좌측에 도형 들어갈 걸 미리 판단하셔서요. 약간만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드래그. 네, 이렇게 도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속안에 클릭하지 마세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래야 전체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테마 스타일 1 강조 5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디자인이요. 표 스타일 넣으면 요 머리끄랭이 바로 요 메뉴의 제목이거든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 안에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끄랭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줄무늬행이거든요. 얘도 여기는 없죠. 그래서 빼줄 겁니다. 네, 기본으로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표 스타일
뭐라고 돼 있어요? 강조 5. 맨 위에 상단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강조 1, 2, 3, 4, 5. 여기 가만히 가보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5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또 해주실 게 있어요. 이 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요. 궁서 18포인트죠. 그런데 표는 기본적으로 궁서 18포인트인데요. 어디에 와 있죠? 다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홈에 와서요. 뭐라고 바꿔주냐면 궁서 18포인트. 일단 글자 먼저요. 궁서 18포인트 되어 있네요. 그대로 두시고 글자는 기본이 검정입니다. 표는 상관이 없어서 굳이 글자 색까지 안 건드려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글자가 다 어디로 와 있어요? 가운데로 와 있죠.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탭에 와서 예,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보면 세로도 맞출 수 있고 가로도 맞출 수도 있거든요. 위에는 가로, 밑에는 세로 정렬이요. 그래서 여기를 가로 정렬, 그 다음에 세로도 가운데 이 두 개를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선택해 줄게요. 자, 이제는 다 입력. 여기 글꼴하고 정렬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는 자, 요 텍스트 상자 여기 표를 클릭하시고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를 쓰셔도 돼요. 탭도 가능합니다. 자, 폭이 좁으면요. 이렇게 선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다 맞춰도 되는데요. 대략 맞춰주시는 겁니다. 폭을, 셀 폭을 맞춰가면서요. 제일 길은 걸 기준으로 해서 셀 폭은 임의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개발해서 엔터. 이 안에서, 표 안에서 엔터예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내용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하면 벌써 끝났거든요. 내용이. 표는 다 선택이 했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만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요. 도형 2개. 네, 도형을 2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을 2개. 대략적인 도형 2개.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 제목 도형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작업해 보죠. 삽입 도형에 자, 먼저 직각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 있는 거요. 자, 위에서 그리지 마시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표를 보고 드래그 하시면 그리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일단 드래그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선에 대해서 테두리를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테두리는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색도 바꿔봐야 되니까 색은 제가 임의의 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뒤에 거니까 이렇게 진한 걸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요. 다시 여기 도형에 여기요. 사다리꼴 도형이 있어요. 누르시고 아래에서 위로. 예, 여기 보시면 사다리꼴도 이 사각형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글자는 검정이니까요. 뭐 채우기는 네, 연한 색으로 채워 놓을게요. 네, 여기에 나중에 글자가 들어갈 거다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좀 귀찮더라도 제가 2번에 할게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요거를 다 드래그요. 오른쪽으로 복사할 겁니다. 그런데 복사할 때 그냥 복사하지 않고요. 궁서에 18포인트를 해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에 와서요. 궁서. 보니까 탭키 누르시고 18포인트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도형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흰색. 그러니까 글자색도 검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검정 텍스틸 첫 번째 거요. 네. 그리고 기본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도형은 정렬은 따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대로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 다음에 띄시고요. 여기는 크기를 줄여주셔야 돼요. 요거 셀에 열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 다음에 여기는 늘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도형을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 도형은 끝났어요. 입력까지 아예 마무리 할게요. 클릭하시고 또 클릭하고요. 보기 좁네요. 클릭하시고요.
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제가 이런 거 할 때는 학습 매개 변수 이렇게 두 줄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한쪽을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조절해 주고 드래그해서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선택할 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안 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상단 도형은 다 했고요. 이제 좌측 도형이요. 도형에서요. 삽입 도형으로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육각형입니다. 팔각형이네요. 네, 팔각형. 자, 여기요. 선에서 드래그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요. 여기에 글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는 문제가 조금 불편하게는 돼 있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는 넓고 아래는 좁아서요. 살짝 늘려줬습니다. 자, 얘를 한 번에 되도록이면 그려야 되는데요. 네, 맞춰줬고요. 이 상태에서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도형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하고 똑같이 안 맞춰줘도 돼서요. 지금 파랑하고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가면 여기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색깔을 따로 안 바꿔도 되고요. 그냥 여기 선형 아래쪽으로요. 여기 보면 선형 아래쪽이라고 있죠. 여기 중앙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아래쪽입니다.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겁니다. 선형 아래쪽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뭐를 눌러주시면 되냐면 마찬가지죠. 글꼴은 궁서 18이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서 궁서에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입니다. 도형은 항상 기본이 하향이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또 아래로 드래그 맞추시면 되겠죠. 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드래그.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크니까요. 요거에 맞춰 줄게요. 네. 그리고 자, 클릭하시고 네이버. 그리고 클릭하고 카카오. 클릭하고 LG. 네, 오늘 많이 틀리네요. LG 라고 넣으시고요. 어때요? 얘가 폭이 좁죠? 하나씩 바꾸지 마시고요. 빈 곳에서 드래그.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주면 이렇게 맞춰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표 슬라이드인데요. 대부분 이거 자꾸 쓰다 보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도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은 표 먼저 하고 맞춘 다음에 도형 넣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전체 드래그. 네, 그 다음에 방향키로요.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얘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표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제 5번이요. 자, 5번이 뭐예요? 드디어 이번에는 차트 슬라이드가 나오죠.